왜? 나 이미 시작했는데? 28에서 33번. 심리학자인 카너먼은 인간이 논리적 사고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끊어. 직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을 했다. 자, 위에다 빨간색으로 쓸 거예요. 뭐라고? A는 B가 아니라 C이다. 요렇게 비슷하게 생긴 문장 있죠? 그거 무조건 보기에서 나와서 물어볼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은 어디야? 두 군데야. A는 C이다. 여기에 밑줄 그어 놓으면 됩니다. 심리학자 카너먼은 인간이 논리적 사고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직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다. 예컨대 영어 단어 R로 시작하는 단어와 세 번째에 R이 있는 단어 중 어떤 게 더 많을까라는 질문에 누가 더 많을 것 같아? 시작하는 거 세 번째에 있는 거. 세 번째 R이 있는 단어가 더 많아요. 하지만 전자의 단어가 더 쉽게 떠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괄호. 예컨대는 중요한 말 아니야. 직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예시지. 그는 이것을 해당 사례를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 발생 빈도수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뉴스가 중요한 거야. 그는 실제 인간의 행동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연구하여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라는 전통 경제학의 전제에 반기를 들고 전통 경제학 싫어하죠. 그러면 이렇게 둘이 서로 삿대질.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경제학에 접목시킨 새로운 이론을 제안했다. 오케이. 자, 또 문제 푸는 요령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억 동그라미 있죠. 이게 한 7, 80% 이상으로 그 단락에서만 답이 해결이 돼.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기억 동그라미 보면 기억 동그라미 해당되는 문제 풀러 가야 돼요. 29번. 기억에 해당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 뭔데요? 자주 들으면 그게 더 많이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해. 성현이 29번의 답 몇 번? 자주 들으면 그게 많은가 보다 라고 생각해. 자주 듣다, 자주 발생한다. 3번. 여러분들 뉴스에 교통사고 뉴스는 많이 봐도 당뇨병으로 죽은 사람 뉴스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당뇨로 죽은 사람 누가 더 많을 것 같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당뇨로 인한 사망률이 더 많다. 비행기 사고는 날 때마다 뉴스에 나죠. 교통사고는 그거에 비해 덜 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더 위험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훨씬 많아요. 비행기 사고 사망자가 거의 없는 셈이야.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순식간에 한 문제 풀고 간다고. 두 번째 단락 풀러갈게요. 전통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로 가정을 하고,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구 얘기 따라갈 건데? 카너먼 이 아저씨 얘기 따라갈 거죠. 이 아저씨는 전통 경제학 싫어하지. 그러면 얘네들은 따로 체크를 할 거라고요. 전통 경제학은 이제 꼬불꼬불 밑줄 그을 거예요. 인간을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로 가정을 하고 시장에서의 재화, 용역의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을 연구합니다. 전통 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인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대안이 여러 개일 때 각 대안의 효용을 계산하여 최대 이익을 주는 대안을 선택합니다. 나한테 기분 제일 좋은 걸 선택한대. 나한테 제일 도움되는 걸 선택한대. 이때 효용이란 재화를 느낄 때 소비하는 만족감입니다. 어떤 대안의 기대값인 기대 효용은 대안을 선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사건의 효용에 각 사건의 발생 확률을 모두 곱해 더한 값입니다. 어이쿠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대안의 기대값인 기대 효용 계산하는 방식 나와 있죠. 너무 복잡한데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독서 지문은 훨씬 친절하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체크해두고 넘어가서 그 다음 단락에서 이해하면 돼. 예컨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만 원. 오케이. 뒷면이 나오면 만 원이 나오는 게임. 앞면이 나오면 만 원. 뒷면이 나오면 5천 원을 잃는 게임 B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액면가는 똑같아요. 동전의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은 0.5죠. A에서의 확률은 2만 원 플러스 될 확률이 얼마? 0.5 곱하기 0.5. 만 원을 잃을 거예요. 빼기 만 원 곱하기 0.5. 그래서 계산하면 기대되는 건 5천 원. 게임 B에서는요. 앞면이 나오면은 만 원을 얻고 플러스 만 원 곱하기 0.5. 5천 원을 잃을 겁니다. 마이너스 5천 원 곱하기 0.5. 계산하면 2,5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대 효용 이론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A는 5,000원이고 B는 2,500원이니까 사람들은 어떤 게임을 선택해야 돼? A 게임을 선택해야 돼. 하지만 실제 선택 상황에서는 B를 선택합니다. 왜? A는 잃으면 만 원이고 B는 잃으면 5,000원이니까 잃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조금 덜 잃고 싶어요. 하기 때문에 B를 선택합니다. 카너먼은 이론적으로 야, 니들 말대로 사람이 합리적이라면 A 선택해야 되는데 B 선택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너네 설명해봐. 못하지? 내가 설명해줄게. 카너먼은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전망 이론을 제시했다. 전망 이론은 카너먼 거예요. 효용 이론은 전통 경제학 거고 전망 이론은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심리가 선택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여기에서의 전망이라는 건 이득과 손실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망은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성과의 가치에 가중치를 곱해 모두 더한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효용 이론보다 공식이 조금 복잡해요. 뭐 때문에? 가중치 곱해주는 것 때문에. 그림은 전망 이론에서 이득과 손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설명하는 그래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애초에 시작할 때 똑같은 금액 벌었을 때 기분이 요만큼 좋아. 요만큼 좋아. 하지만 똑같은 금액을 잃어버리면 기분이 이만큼 나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득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 거지. 여기에서의 X축은 성과를, Y축은 성과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를 나타냅니다.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은 나의 상황을 의미하는 준거점, 여기 기준점. 이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이득 영역, 오른쪽은 이득 영역, 왼쪽은 손실 영역입니다. 뭐 너무 당연하게 나오고 있죠? 이 그래프에서의 이득 영역의 V, 손실 영역의 V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이득 봤을 때는 요만큼 기분이 좋아. 이득 봤을 때는. 하지만 손실 봤을 때는 이만큼 기분이 나빠. 아, 뭐를 알 수가 있다? 같은 크기의 이득과 손실일 때에는 손실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 100만 원 줄 때보다 100만 원 잃어버릴 때 기분이 더 많이 나빠진다. 이 그래프에 따라 앞선 예를 둔 게임 A와 B를 분석하면 사람들이 후자 2,500원짜리 기대값을 선택하는 이유는 분석하면 2만 원을 얻었을 때의 이득감 만 원이 잃었을 때의 이득감보다 크지만 만 원을 잃었을 때의 손실감이 5천 원 잃었을 때의 손실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 여기 밑줄. 더 큰 손실감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거다. 효용 이론으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전망 이론에서는 이러한 심리가 실제 선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틀 효과로 설명합니다. 틀 효과 메모.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지 손실을 주는지에 따라서 이익을 주면 긍정적인 틀, 손실을 주면 부정적인 틀로 인식을 합니다.
긍정적인 틀에서는 확실한 이익을 주는 걸 선택하고 부정적인 틀에서는 불확실한 손실을 주는 대안을 선택합니다. 이득을 본다. 그러면 확실한 이득을 선택해. 내가 어떻게 하든 무조건 손실을 볼 거야. 그러면 살짝 도박해. 한번 걸어보는 거지. 불확실성을 위험이라고 할 때 불확실성을 피해서 확실성을 추구를 하면 위험, 회피 성향. 불확실성을 추구하는 걸 위험, 추구 성향. 긍정적인 틀에서는 위험, 회피 성향. 부정적인 틀에서는 위험, 추구 성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볼까요? 긍정적인 틀에서는 확실한 이득을 주는 거, 위험을 회피하고 부정적인 틀에서는 불확실한 손실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고 위험, 추구 성향을 보입니다. 이 정도로 체크할 수는 있겠네요. 괜찮을까? 언니? 어디 있을까? 다시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괜찮을까? 긍정적인 틀, 부정적인 틀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대조 나오고 있죠. 장담하건대 요거 7번째 딸랑만 갖고 한 문제 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자, 100만 원이 있으며 A,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0.5%의 확률로 100만 원을 받거나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1의 확률로, 확률은 100%지. 50만 원을 받는다. 누가 더 확실해? 일단 100만 원을 줍니다라는 거니까 얘는 긍정적인 거 아닌가? 긍정적인 틀이죠. B가 확실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B를 선택할 거야. 100만 원이 있으며 C와 D 안중 잃거나 상황 2는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상황이죠. 0.5의 확률로 100만 원을 잃거나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무조건 50만 원을 잃는다. 사람들은 뭐 선택한대? C 선택할 거예요. 왜? 부정적인 틀에서는 위험을 추구하니까 100만 원 다 날릴 걸 추구합니다. 상황 1은 이득을 주는 거니까 긍정적인 틀. 많은 사람이 불확실한 A보다 확실한 B를 선택한다. 언제? 긍정적인 틀에서는. 상황 2에서는 손실을 주는 상황이니까 부정적 틀이고 불확실한 C를 선택합니다. 전통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적 선택을 한다라는 전제로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면 카너먼은 이러한 전제를 비판하며 실제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선택 행동의 특성을 심리학의 근거에서 설명했다. 그 결과 인간의 선택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해 행동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카너먼의 이론에 의의 이런 말도 써주려면 써줄 수 있는 거지. 됐을까요? 30번 문제 보러 갈게요. 윗글의 그림에 대한 겁니다. A, B에 들어갈 거. 성과가 동일한 크기로 증가할 때 성과예요. 성과. 그러니까 뭐예요? 플러스죠. 부여하는 가치는 어떻게? 성과에서는 이렇게 그래프 그려져 있고 이렇게 성과 영역에서는 어쨌든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는 폭은 줄어들고 있지. 작아진다. 답은 1번. 사실은 거저주는 문제지. 됐을까요? 됐고 28번 확인하러 갈게요. 얘네들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니까 28번 보러 가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저는 지문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살펴볼게요. 자,
28의 1번. 기대 효용 이론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준거로 하여 나타나는 선택의 다양한 양상을 분석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대 효용, 일단 여기 체크할까요? 기대 효용이라는 건 일단 뜻은 요거고, 기대 효용 이론은 전통 경제학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통 경제에 의해서 효용을 계산해서 최대 이익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는 게 기대 효용 이론이고, 또 다른 이론이 있었나? 다른 이론 있었죠. 네 번째 단락에 뭐 있었어요? 전망 이론 있었지. 전망 이론은 뭐예요? 인간의 심리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거지. 심리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니까 28번의 1번 기대 효용 이론 이거 아니죠. 1번 틀리지. 기대 효용 이론, 전망 이론. 오히려 자신의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선택 행동의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는 것. 누구야? 카너먼. 이 아저씨가 한 말 아닌가? 더 찾으러 갈까요? 그렇죠? 행동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연구합니다. 카너먼 씨. 그러니까 1번 확실히 또 틀렸다라는 거 확인했지. 나머지 거 찾으러 갈게요. 2번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여러 대안 중 가장 큰 이익을 주는 대안을 선택합니다.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효용을 계산해서 최대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합니다. 28번에 2번 맞는 얘기지. 28번에 3번 카너먼은 인간이 논리적 사고보다 직감에 의존해 문제를 풉니다. 카너먼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락 밑줄이죠. 직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A는 B가 아니라 C입니다 라는 문장에 밑줄 그어놓으면 이 문장 어떻게든 무조건 보기에서 말 한 번은 해준다.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3번 맞는 말이죠. 4번 카너먼은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경제학에 접목시켜서 새로운 이론을 구축해냈습니다. 카너먼은 어디 있어요? 여기죠.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경제학에 접목시킨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28에 4번 맞는 말이지. 28에 5번 카너먼은 인간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라는 전통 경제학의 전제를 실제 인간의 행동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완전 맞는 얘기죠. 그래서 28번의 답은 1번. 29 했고요. 30 했고요. 31번 확인하러 갈게요. 카너먼 1과 2 상황에 대해서 자 B 안에 손실 볼 때의 50만원, D에서 손실 보는 50만원, B에서의 50만원은 뭐예요? 플러스지. D에서의 50만원은 마이너스죠. 똑같은 금액이지만 부여하는 가치는 다릅니다. 맞는 얘기죠. D의 손실을 더 크게 느낄 거예요. A를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건데? 도박하는 거죠. 오케이. 앞에 거 보고 할게요. 그냥 여기를 띄워놓을게요. A는 0.5의 확률로 100만원 받거나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우와, 얘는 도박해보는 거지. 위험 추구지. 그쵸? A를 31의 2번. A를 선택하는 사람은 위험 회피고 아니냐. 위험 추구죠. C를 선택하는 사람도 역시 위험 추구지. 도박해보는 거니까. 2번이 틀린 말입니다. 3번 A와 C는 이득이나 손실이 불확실해. A 0.5의 확률, C 0.5의 확률. 그러니까 A 불확실하지. C도 불확실하죠. 불확실한 대안 B와 D는요. 50만원 받는다. 1의 확률로 확실하지. 1의 확률로 확실하죠. 그러니까 3번도 맞는 얘기. 4번 상황 1에서 B를 선택하는 사람 뭐 확실한 거에서
안정적으로 추구합니다. 불확실한 이득보다 확실한 이익을 선호합니다. 맞지? 31의 5번 상황 2에서 C야? C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확실한 손실, 많은 것은 확실한 손실 D를 꺼리는 인간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틀린 건 2번. 32번 확인할게요. A를 바탕으로 A 어디 있어요? 전망이론, 보기에 밑줄 친 이론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보러 갑시다.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의 이유를 추론한 것. 먼저 써보고 한 달 후에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세요. 금액은 전액 환불해드립니다라는 광고 문구에 많은 소비자가 귀에 솔깃해져서 다들 집에 안마기 하나씩은 있잖아요. 쉽게 제품을 구매합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용하던 제품을 반품하고 구매한 금액을 환불받는 소비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유튜브 프리미엄 1개월 무료, 넷플릭스 1개월 무료 이런 거 있죠. 그거 신청한 사람이 나중에 한 달 지나서 해지할 확률이 10%가 안 돼요. 그건 조사된 거예요. 왜 그럴까? 딱히 내가 보진 않지만 가끔 볼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될까봐 그게 싫어서 계속 보고 있게 되는 거지. 이득과 손실에 대한 심리 반응의 차이를 이용한 효과적인 판매 전략입니다. 1개월 무료로 쓸 때 기분이 요만큼 좋았지. 하지만 1개월 이후에 그거를 못 쓰게 된다면 기분이 이만큼 나빠질 거거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똑같이 보냐 안 보냐 차이지만요. 그거에 해당되는 얘기는 몇 번? 4번. 제품을 반품했을 때에 느끼는 손실감 얼만큼? 요만큼. 2. 구매한 금액을 환불받았을 때에 느끼는 이득감 얼만큼? 요만큼. 보다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 요만큼. 그거 이제 더 이상 못 쓰는구나. 손실감. 환불받았을 때의 이득감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괜찮나요? 안마기에 그렇게 해서 사놓고 쓰진 않지만 한 달에 2번 쓰지만 그게 너무 좋았거든. 근데 머리로는 계산했어. 이거 매일 내가 안마기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 근데 막상 쓰지 않으니까 그냥 갖다 줄까? 아닌데 한 달에 2번이라도 기분이 너무 좋았었는데 없으면 너무 불편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33번 하나 더 하러 갈게요. B를 고려하여 B는 뭐예요? 틀 효과. 보기 상황에 대한 선택을 예측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전염병이 돌아 600명의 주민이 죽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가와 나가 있습니다. 가 400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확실해요. 나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 600명 전부 죽게 될 게 3분의 2. 불확실하죠. 생각해. 사람들은 부정적 틀에서는 확실한 거 선택해, 불확실한 거 선택해. 불확실한 거 선택해. 그쵸? 이득일 땐 확실한 거 선택하는데 부정적일 땐 불확실한 거 선택해. 나 선택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일단 지울 거는 1, 3, 5 지울 수 있죠? 2번 보러 갈게요. 사람들이 부정적 틀로 인식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나를 선택할 겁니다. 오케이. 4번은 왜 틀렸냐? 긍정적인 틀. 사람이 죽는데 이게 무슨 긍정적인 틀이야. 말도 안 되죠. 달라. 어때? 2번. 대충 보기에 어렵게 생긴 문제였지만 의외로 쉽게 갈 수가 있다고. 어떻게? 지우다 남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